때는 1985년. 에스더 익스와 제리 익스 부부는 어느 영매의 상담을 받은 후 명상을 시작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9개월 동안 매일 15분씩 명상하던 중 아브라함이라는 집단적 의식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에스더와 제리 힉스 부부의 영적 안내자입니다. 당신들은 육체를 입고서 지구에 태어나기로 했고 우리들은 비물질 세계에 남아 공동 창조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영원한 우주의 법칙들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 당신이 이 세상에 올 때 의도했던 대로 의식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차원의 영적 존재,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담은 책, 끌어당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아브라함, 우리와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영원한 우주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삶 속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당신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매 순간 품고 있는 생각들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당신 내면에 어떤 진동을 활성화시켰으며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진동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경우 그런 일을 자신이 창조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그것과 본질이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런 무자각적인 창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뚱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날씬함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풍요로움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물질 세계에 태어난 이유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창조하기 위함이었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각자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물질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실로 놀라운 창조자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차원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비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신의 내면 존재라고 부릅니다. 내면 존재는 당신이 육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과 더불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과 내면 존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지표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끌려오게 된다는 걸 이해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일일이 지켜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지켜보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선택한 어떤 생각이 당신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내면 존재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그러한 부조화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통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내면 존재가 그 아이디어와 진동적으로 일치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신이 느끼는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생각의 진동이 내면 존재의 진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당신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면서 어떤 것에 대한 순수한 소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수한 소망은 언제나 기분 좋은 감정을 동반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은 창조력이 있지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야말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들을 날마다 꾸준히 15분 정도 표출해내는 연습이야말로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부나 건강을 나아지게 만들고자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와 반대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실망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실망하는 상태에서는 실망하게 만들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은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당신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느낌의 상태가 된 다음 이미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해서 실제로 자신이 이미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믿겨질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실망감은 지금 현재 당신의 초점이 자신이 바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면 존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고나 전쟁 등 부정적인 사건들이 연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증폭되게 마련입니다. 비행기 납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 힘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납치 사건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 역시 그런 생각에 힘을 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정보도 끌어당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사람은 그런 뉴스조차 보지 않을 것입니다. 꿈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창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당신의 끌어당김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당신이 꾸는 꿈들은 현재 당신이 창조한 과정을 힐끗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몰아낼 필요가 없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기만 하면 됩니까?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을 밀어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밀어내고자 할 때마다 그것의 진동을 활성화시키게 됨으로써 그것을 불러오게 되니까요. 강도를 당한 무고한 피해자도 강도를 끌어당긴 건가요? 강도와 피해자는 모두 그 사건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신문에서 누군가가 강도를 당했다는 기사를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기사를 읽고서 커다란 감정을 느끼지만 않는다면 기사를 읽었다고 해서 끌어당기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텔레비전에서 보게 된다거나 그것에 관해 누군가와 토론을 하게 되어 감정적인 반응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당신은 그와 비슷한 경험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들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진동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기분 좋은 생각에 도달하면 당신은 비물질적인 관점에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품었었던 삶의 목적이 기억나고 또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가 기억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기억나게 될 때 바로 그때 당신은 흘러넘치는 환희와 황홀감으로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 가지 우주의 법칙들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법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법칙은 의식적 창조과학입니다.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창조 공식은 두 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생각을 일으키기라는 측면이고 둘째, 그 생각에 대해 기대하기라는 측면입니다. 즉, 창조에 대한 소망이라는 부분과 그 창조를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전생의 기억을 지니고 오지 않았습니다. 전생을 상세하게 기억하게 될 경우 당신은 중요한 지금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존재는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암과 지식에 언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내면 존재로부터 받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신의 형태는 바로 당신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옳은 일이나 그른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진짜 의도와 진정한 목적에 일치되는 것들과 그렇지 않는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의식적 창조과학은 섬세하게 균형을 잡는 법칙입니다. 만약 나는 빨간색 세차를 갖고 싶어라고 말하게 되면 당신은 생각을 통해 빨간색 세차가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창조 작업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당신이 그 차를 실제로 갖기 위해서는 단지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함으로써 그 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그 차가 오도록 받아들임으로써 허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경우 당신은 창조 작업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의식적으로 결정한 다음 의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생에 발휘했던 생각이 현재 삶 속에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지난 생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지금의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뚱뚱한 이유는 지난 생에서 굶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과거 삶의 체험 중에서 지금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현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과거를 생각하건 미래를 걱정하건 당신은 그 생각을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현재 진동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진 창조력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강한 의도를 갖고서 시각화를 해오고 있는데도 아직 그것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순수하게 시각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빠르게 옵니다. 여기서 시각화의 순수한 정도가 핵심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생각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이 현실화되는 속도가 늦다면 당신은 그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그것이 없다는 결핍에 더 오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양자 도약이라고 부를 만큼 비약적인 성과를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자 도약이라는 것은 당신이 가진 현재의 믿음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자 도약과 같은 것들은 창조 공식의 믿음이나 허용하기 부분을 강화시킴으로써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 또는 소망 부분을 강화시켜야만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깔린 아들을 구한 어머니의 경우가 일종의 양자 도약을 체험한 사례입니다. 만일 그녀가 운동을 통해 자신이 그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강력한 소망은 그 순간의 획기적인 양자 도약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창조를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들을 지우기 위해 너무 힘들게 애쓰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십시오. 허용의 기술은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법칙을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저 존재합니다. 하지만 허용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느낌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서 그에 따라 자신이 하는 생각들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행동이나 말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타인들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과 일치할 경우에는 내면 존재가 기분 좋은 감정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는 생각들을 모니터하거나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래서 어느 때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창조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허용하기는 억지로 참고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억지로 묵인하고 있을 때는 허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꺼이 허용하고 있을 때는 다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자유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볼 경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정한 허용하기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가 그들 자신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창조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체험들을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나만의 고유한 삶을 창조하고 있으며 내가 하는 모든 체험들을 내게 끌어당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허용의 기술이다. 자기 자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원인입니다.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허용하는 일이야말로 타인을 허용하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한 사람이 타인에게 강제로 폭행을 당한다면 그는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된 것입니까? 당신들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하는 삶의 체험이 당신에게 삶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그러한 삶을 통해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결코 어떤 희생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공동창조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창조를 가동시켰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 공식의 절반만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일으켰고 감정도 동반되었지만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식적 창조를 위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방식대로 모든 걸 끌어당기고 있는 자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행복한 상황을 끌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행복해지겠다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의 육체로 태어나기 이전에 대략적인 의도들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행복해지겠다, 타인을 돕겠다 등등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창조의 주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그들이 작은 바람에 안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더 많이 소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많이 가질 수 없다고 어떤 식으로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소망했다가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게 될 실망감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바라고 소망하도록 자신을 허용하세요. 당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바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분 좋은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실망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가 비현실적일 경우 어떻게 소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오직 현재 상황만을 보고 있는 한 당신은 그것을 넘어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언젠가 자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자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도록 스스로를 허용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당신의 주시는 오로지 더 많은 현재 상황을 창조할 뿐입니다. 현재 당신이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과거에 일으켰던 생각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 소망하는 식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당신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미래의 사건들과 환경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하나의 시간마디에 들어설 때마다 잠깐씩 멈추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내면 존재의 관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일에 능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태어나면서 의도했었던 대로 허용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끝없이 펼쳐지는 기쁨 속에서 완전히 충족된 삶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